안녕하세요. 88세 된 이순자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에요. 작년 겨울에 정말 큰일 날 뻔했거든요. 가스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아찔해요. 저는 88살이니까 이제 정말 할머니죠. 혼자 살아요.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갔고 자식들은 다 각자 살림 차려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장남이 서울에서 경비 일하고 둘째 아들은 부산에서 택시 운전하고 딸은 대구에서 마트에서 계산 일해요. 다들 자기 살기도 바쁘죠.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로 안부나 묻고 명절 때나 얼굴 보는 정도예요. 그래도 용돈은 조금씩 보내줘요. 한 달에 20만 원 정도. 기초연금 33만 원하고 합쳐서 53만 원으로 살아요. 저희 집은 20평짜리 단독주택이에요. 40년 전에 남편하고 어렵게 사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시세로는 8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때는 800만 원 주고 샀는데 정말 그 돈 마련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저는 젊을 때부터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했어요. 20살부터 시작해서 68살까지 거의 50년 가까이 했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8시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일요일에도 일했고 명절에도 일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이들 셋을 키우면서 가게 운영하고 남편도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었죠. 그래도 아이들은 다 대학까지 보냈어요. 제가 못 배운 하늘 아이들한테는 안 물려주고 싶었거든요. 돈이 없어도 정말 절약해서 살았어요.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게 몸에 배었어요. 가스비도 아끼고 전기료도 아끼고 모든 걸 아껴가면서 살았죠. 그런 습관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 혼자 사는 게 참 어려워요. 외롭기도 하고 무서울 때도 있고. 그래도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혼자 버티고 있어요. 다들 자기 살림 차리고 사는데 늙은 어미까지 모시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 일과는 단조로워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근처 공원에 산책 나가고 돌아와서 혼자 밥 해먹고 TV 보고 화분에 물도 주고 그러다가 저녁 9시면 잠자리에 들어요. 이웃 할머니랑 가끔 얘기하는 게 유일한 낙이죠. 그런데 작년 12월 어느 날이었어요. 유난히 추운 날이었죠. 영하 5도까지 떨어진다고 일기예보에서 그러더라고요. 저녁에 된장찌개를 끓여서 먹었어요. 요즘은 입맛이 없어서 간단하게 끓여 먹는 게 전부거든요. 된장찌개 다 끓이고 나서 가스레인지 불을 껐는데 아마 제대로 안 꺼진 것 같아요. 요즘 가스레인지가 오래돼서 돌리는 게 뻑뻑하거든요.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도 그냥 썼어요. 새로 사자니 돈이 아깝고 이것도 쓸만하다 싶어서. 저녁 먹고 나서 TV 보다가 졸음이 와서 9시쯤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자다가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처음에는 감기인가 싶었죠. 요즘 몸이 아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그런데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고 속이 메스꺼워서 토할 것 같고 숨쉬기도 힘들어지고. 그러다가 정신을 잃었나 봐요.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요. 다음 날 오후에 옆집 할머니가 발견했어요. 아침에 인사를 안 나와서 이상하다 싶어서 창문으로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까 걱정이 돼서 집에 들어와 보니까 제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대요. 그때 가스 냄새가 진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급하게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스가 새면서 일산화탄소가 나와서 그걸 12시간 동안 마신 거래요.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중환자실에서 2주 동안 치료받았어요. 산소 마스크 끼고 여러 가지 기계에 연결돼서. 정말 무서웠어요. 이렇게 죽는구나 싶었죠. 아이들이 다 달려왔어요.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다들 울면서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라고 하는데 저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의료비가 500만 원이 나왔어요. 건강보험 적용돼서 150만 원 정도 냈는데 그래도 제가 모아둔 돈 300만 원은 다 없어졌어요. 아이들이 나머지는 대신 내줬죠. 정말 미안했어요. 늙어서 자식들한테 집만 지우는 것 같아서. 2주 만에 퇴원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위험합니다. 나이도 나이고 혼자 사시니까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이제 정말 혼자 살면 안 되는구나.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구나. 아이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장남이 어머니 서울로 오세요. 저희 집이 좁긴 하지만 함께 살아요라고 하고, 둘째는 형님이 모시는 게 맞죠라고 하고, 딸은 실버타운도 알아봤는데 어떠세요? 라고 하고. 그런데 저는 여기서 계속 살고 싶었어요. 40년 동안 산 집이니까 추억도 많고 이웃들도 있고, 아이들 집에 가서 눈치 보면서 살기도 싫고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혼자 살되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기로. 아이들도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대신 매일매일 안부 확인하기로 했고요. 가스 안전장치부터 설치했어요. 가스가 새면 자동으로 차단되는 장치. 2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생명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화재 감지기도 달고 응급벨도 설치했어요. 그리고 가스레인지도 새로 샀어요. 안전하다는 인덕션으로. 40만 원이나 했지만 이제는 돈 아끼다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제일 큰 변화는 생활 습관이에요. 이제는 요리하고 나면 반드시 가스 점검을 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확실하게 꺼졌는지 확인하고 나서야 안심이 돼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집안 전체를 한 바퀴 돌아요. 가스는 안 새는지, 전기 코드는 문제 없는지, 문단속은 잘했는지. 처음에는 번거로웠는데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아이들도 매일 전화해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어머니 오늘 별일 없으세요? 잘 주무셨어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귀찮았는데 지금은 고마워요. 옆집 할머니하고도 약속했어요. 매일 아침 9시까지 서로 인사하기로. 만약에 인사가 없으면 확인하러 가기로 했어요. 그분이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니까 정말 고마워서 자주 반찬도 갖다 드려요. 이웃들하고도 더 가까워졌어요. 제 얘기가 동네에 알려지니까 다들 안부를 묻고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혼자 사는 어르신들끼리는 더욱 챙겨주고요. 살다 보니까 돈보다 중요한 게 생명이더라고요. 평생 절약만 하면서 살았는데 몇십만 원 아끼려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이제는 안전에 관한 건 아끼지 않아요. 필요하면 사고, 점검할 거 있으면 점검하고. 요즘은 다른 혼자 사는 어르신들한테도 얘기해 드려요. 가스 조심하세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라고. 안전장치 꼭 다르세요 라고. 어떤 할머니는 그런 거 딸 돈이 어디 있어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래요. 목숨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처럼 되면 병원비가 몇백만 원씩 나와요라고. 특히 겨울철에는 더 조심해야 해요. 문 닫고 창문 닫고 지내니까 가스가 새면 빠져나갈 데가 없거든요. 여름에는 창문이라도 열어놓는데 겨울에는 춥다고 꽁꽁 닫아 놓으니까. 일산화탄소는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다고 해요. 그래서 모르고 마시게 되는 거래요. 처음에는 머리 아프고 어지러운 정도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져서 결국은 의식을 잃게 되고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뉴스 보면 이런 사고가 정말 많아요.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 가스 사고, 화재 사고. 발견이 늦어져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정말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제가 살아날 수 있었던 건 정말 기적이에요. 옆집 할머니가 제때 발견해 주시지 않았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그분한테는 평생 은혜를 갚아야 해요. 이제는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해요. 아침에 눈 떠서 아 오늘도 살아있구나라고 생각하면 그냥 감사해요. 별거 아닌 일상이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가스레인지로 된장찌개 끓이는 것도, TV 보면서 웃는 것도, 옆집 할머니하고 수다 떠는 것도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자식들도 이제는 더 자주 연락해요.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이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와요. 그래서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사고가 나고 나니까 서로 소중함을 알게 된 거죠. 저 같은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첫 번째, 가스 안전장치는 꼭 다세요. 돈이 좀 들어도 생명보험이라고 생각하세요. 20만 원이면 달 수 있어요. 두 번째, 요리하고 나서는 반드시 점검하세요. 한번 보고 또 보고. 확실하게 확인하고 나서 자리를 떠나세요. 세 번째, 오래된 가스레인지는 교체하세요. 저처럼 아깝다고 계속 쓰다가는 큰일 나요. 요즘 인덕션이 안전하다고 하니까 조금 비싸도 바꾸는 게 좋아요. 네 번째, 이웃들과 연락을 자주 하세요. 혼자 사신다고 해서 정말 혼자가 아니에요. 서로 챙기고 돌봐주세요.
제가 살 수 있었던 것도 이웃분 덕분이에요. 5번째, 자식들과도 자주 연락하세요. 매일은 아니어도 정기적으로. 뭔가 이상하면 바로 알 수 있게요. 6번째, 화재 감지기 응급벨도 설치하세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연결되는 것도 있어요. 뭔가 이상하면 자동으로 신고되는 거예요. 7번째,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점검하세요. 가스, 전기, 문단속. 귀찮아도 생명을 위해서 꼭 하세요. 8번째, 몸에 이상이 있으면 참지 마세요. 머리 아프고 어지러우면 바로 119 부르세요. 혼자서 견디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다른 분들은 미리미리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죽을 뻔하고 나서 깨닫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세요. 요즘은 제가 동네에서 안전전도사 역할을 해요. 혼자 사시는 분들 만나면 꼭 얘기해 드려요. 가스 조심하시라고, 안전장치 다시라고. 어떤 분은 순자 씨가 그런 일 당하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네라고 하세요. 맞아요. 저 정말 바뀌었어요. 죽음 앞에서 살아난 사람이니까 이제는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젊을 때는 돈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았어요. 자식들 뒷바라지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생활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평생 절약하면서 살았죠. 그런데 이제 알겠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생명이라는 걸.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생명은 한번 잃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혼자 산다고 해서 정말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이웃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의료진이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세요. 저 혼자서는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요즘은 매일 아침에 기도해요. 오늘도 안전하게 보내게 해주세요. 이웃들도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리고 저녁에는 감사 기도를 해요. 오늘도 무사히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분들은 저 같은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해서예요. 특히 제 또래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젊을 때는 실수해도 회복이 빠른데 나이 들면 작은 실수도 큰 사고로 이어져요. 저도 젊었을 때 같았으면 금방 회복했을 텐데 88살이니까 2주나 병원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아요. 가스 껐는지 안 껐는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안전장치가 있으면 깜빡해도 괜찮으니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께 안전장치 선물해 드리세요. 생일 선물, 어버이날 선물로. 옷이나 음식보다 훨씬 의미 있는 선물이에요. 부모님 생명을 지켜주는 선물이니까요. 그리고 자주 안부 확인하세요. 바쁘다고 한 달에 한 번만 연락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전화 드리세요. 어머니, 아버지 잘 계세요? 라고. 저희 아이들도 이제는 정말 자주 연락해요. 어머니, 오늘 가스 점검하셨어요? 안전벨트 차고 다니세요. 미끄러운 데서 조심하세요.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챙겨줘요. 처음에는 잔소리 같았는데 지금은 고마워요. 자식들이 저를 걱정해 주는구나 싶어서. 동네 이웃들하고도 더 가까워졌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끼리는 매일 안부를 확인해요. 오늘 아침 드셨어요? 약은 드셨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이런 식으로요. 서로 챙기고 돌봐주니까 혼자 사는 것도 그렇게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더 따뜻한 느낌이에요. 진짜 가족 같아요. 제가 요즘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돈 아끼다가 생명 잃으면 안 되고 귀찮다고 점검 안 하면 안 되고 혼자 산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웃들과 소통하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뭔가 이상하면 바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서로 돕고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젊은 분들한테도 부탁드려요.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안전 좀 챙겨주세요. 정기적으로 안부 확인하시고 필요한 안전장치 설치해 드리시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해주세요. 저는 정말 운이 좋았어요. 옆집 할머니가 제때 발견해 주시고 의료진이 잘 치료해 주시고 자식들이 잘 돌봐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아 있어요. 하지만 모든 분들이 저처럼 운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안전장치 설치하시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시고 이웃들과 소통하세요. 제가 88년을 살면서 깨달은 가장 큰 교훈이에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안전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돈 많이 벌고 큰 집에 살고 좋은 차 타는 것보다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혼자라고 해서 주눅 들지 마시고 당당하게 안전하게 사세요. 필요한 건 아끼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세요. 저도 이제 90살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안전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제 경험을 나눠서 같은 일이 생기지 않게요. 오늘도 저녁에 가스 점검 3번 하고 안전벨 확인하고 이웃 할머니한테 안부 인사드리고 자식들한테 전화해서 오늘도 잘 보냈다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도 모두 안전하게 사세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리고 서로 돌봐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감사합니다.